날씨가 엄청 또 도와지네요. 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 워크숍이 있죠. 예, 이제 정기 대책, 국회 대책, 예산 국회 대책을 하는데 이제 이런 더위면은 우리 국민들도 반바지 입어야 돼.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반바지 입는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국회 출입 처음 할 때 보면은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넥타이 풉시다. 그때 국회 회의장에서 넥타이 풀고 합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건 또 문화가 정착이 됐고요. 그건. 그렇죠. 네. 이제 완전히 넥타이는 많이 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요. 여름에는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네. 과거에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은 정장이 아니라 다 네. 치마를 네. 입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교복도 그랬었고.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미국에서 학교 보낼 때 보니까는 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은 놀다 다치니까 음. 여름에도 꼭 긴 바지 입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손자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다 짧은 바지 입고 가더라고요. 반바지. 그러니까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국정 상황을 보면은 딱 안 달라지는 안 분이 달라지는. 한 분 계세요. 한 분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퇴행이죠. 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통령입니까? 잘 보십시오. 네. 김문수, 김문수, 이진숙, 이진수, 김영석 네, 김영석 이런 관장까지. 인사를 하는가 하면은 방금 네.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예, 발언했던 모습.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의료 대란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일어나서 응급실 문제로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데 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게요.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런 대통령이 우리가 단군 이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단군 이래. 이런 임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예. 그걸 보십시오. 프랑스.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맨 처음에는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 의사, 국민 네. 이러더니 이번에는 자기 집권 여당 대표 한동훈하고도 싸우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당 대표랑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밥 먹는 약속도 취소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 학생입니까? 난 윤석열 대통령이 유치원 학생, 유치원 대통령 같아요. 아니 뭐 네가 의사정원 감히 밥 안 먹어 오지 마. 이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지적 수준이 높아가지고 네. 감정 조절을 해요. 그런데 분노장애 조정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확 성질 내죠. 밥 안 먹어.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네. 아니다. 이게 아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좀 정신 차려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매주 말씀하시는데 김대중 이 정부, 김대중 대통령 당시 여당 대표와의 관계 바로 또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그 이해창 총재하고도 영수회담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2달 만에 한 번씩 네. 정례화하자 이런 그 정도. 제안을 했지만은 이해창 당시 대표가 거절했죠. 네, 이해창 했는데 총재가. 그래도 그때 당시요 제 친조카 네. 우리 형님 아들이 삼성의료원 치프예요. 예. 레지던트 4년 차니까 의약부는 반대 투쟁 위원장이라. 예. 그러니까 매년 얘기를 보고서가 했겠네요. 올라오는데 비서실장 조카가 의약부는 반대 투쟁 위원장으로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서 잡아라.
네. 했는데 그렇게 의학 분업 때도 갈등이 심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김대중, 네. 이해창 영수회담에서 풀어냈다. 물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이제 북한 가기 전이에요. 네. 판문점 회담 전인가 그럴 건데 왜 우리한테만 대북 관계를 설명하십니까? 홍준표 대표한테도 설명을 하십시오. 네. 아 그렇습니다. 하더니 바로 그 미팅이 끝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랑 청와대 본관에서 나와서 비서실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국회 제 차 타고 오니까는 영수회담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은 그때 네. 이 홍준표 대표의 대북 정책이 지금 현재처럼 합의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만나려고.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야당 대표에게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예. 칼럼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예.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수백 번 얘기를 했지만 네. 당신이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네.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까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사실 뭐 정당의 기능, 뭐 여야 상관없이 정당은 민심,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잘 전달하는 게 정당의 또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예. 게 왜 민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냐 하면은 저만 하더라도 오늘 워크숍하고 내일 바로 해남으로 내려가요. 끝나면은. 네. 그래서 지금 해남한도 그런 진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목소리 듣는 거죠. 거기서 국민 듣는 목소리. 거예요. 네. 왜 이러냐? 이러니까 가감 참석 없이 얘기를 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네. 정치권인데 여당 아니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은 예. 한동훈 대표 맞는 말 아니에요? 2026년도 의대 입시생부터 보류하자. 최소한 이건 그거라도 좀 해보자 이런 거 사실상 하지 말자는 거죠. 아닙니까? 그러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고집을 아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안 돼. 어. 감히. 그리고 너하고 밥도 안 먹어. 오지 마. 근데 밥 먹기로 약속해놓고 그거를 취소하는 거는 참. 나는 이건 처음이라고 봐요. 예. 천재지변이 났거나 무슨 태풍 온다는데 예. 엄청난 일이 있으면은 이게 말이 돼요? 참.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예. 그런 옹졸한 밴댕이 정치, 밴댕이 정치. 유치원 학생 같은 대통령, 유치원 대통령 같아. 유치원 우리 학생들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 미안해요.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들 속하고 똑같다.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보십시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음. 뉴라이트 김영석 관장. 독립기념관장 등 역사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광복회 예산 6억을 잘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것도 상당히 속 좁은 정치. 이거 밴댕이라니까요. 밴댕이 알죠? 네. 밴댕이 정치야. 속 좁은 정치고 구상유치한 정치를 왜 대통령께서 하시느냐 이거죠. 문제를 풀고 네. 해결하는 대통령이 돼야지. 문제를 꼬이게 해서 싸우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성공하냐고요. 아니 이 기분 나쁘다고 밥 안 먹는다고 그러고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 그래서 돈 주지 마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정치가 없다. 대통령실에는 정치보다 수사밖에 뭐 남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행정이라도 하냐? 그것도 없어요. 민생이라도 하냐? 그것도 없어요. 남북관계라도 풀어내냐? 그것도 없어요. 네. 오직 하는 것은 미국 푸들로 일본, 네.
한테 갖다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아니 보세요. 네. 기시다 총리가 9월달에 물러가는데 초청해서 임 축하 파티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제일 겁나는 게 네. 기시다 총리 오면은 자 총리님 감사했습니다. 독도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설마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지금 예. 독도 지우기가 도도처처에서 나타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입원 중이라도 이건 중대하니까 어떤 건가 조사해봐라. 네. 진상조사 지시했습니다. 하니까는 괴담이라고. 언제 우리가 지우기 하냐. 실제로 지우고 있지 않냐고요. 지하철역에서 사라지고, 전쟁기념에서 사라지고. 그랬더니 예. 뭐 다시 또 수리하려고 그런다? 아 그러면 수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절대 지우기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되는 바로 것을 얘기를 했으면 되는 민주당 이재명 당신 또 괴담이다. 이건 부담이다. 뉴라이트 어떤 분들은 독도는 우리 땅 아니라 하잖아요.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문수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 일본 국적이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도 네. 상해 임시정부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다고 6억 예산 이거는 뭐 이번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그 사업이던데 그렇죠. 뭐 결산이 안 아니. 끝났다고 이걸 또 아니. 6억을 깎는다고. 그 옹졸함은 예. 지금 파리에서 패럴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하는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 내보내면은 금메달 딸 거예요. 옹졸 부분이 있어. 옹졸 부분이 있으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해왔던 모습을 쭉 국민들이 보면 민생도 없고 정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뭐가 있어요? 압수수색이나 수사 뭐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야당 대표 수사, 자기 명예훼손했다고 뭐 3천 몇백 명 통신조회나 하고 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대통령입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10시에 국정 브리핑. 국정브리핑 플러스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네. 분명코 음. 내가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잘했다. 그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은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당면한 의료 대란은 취소하고 다시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의대 증원 문제 등을 해나가겠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하겠다. 네. 민생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코 4+1 내가 이렇게 잘했다. 개혁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 이재명 대표는 네. 괴담이나 퍼뜨리고 있지 않냐. 나 이렇게 나올까 봐서 겁이 나요. 차마 참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국정브리핑이 걱정이 좀 되시는군요. 되죠. 그러니까 예. 의사 문제를 지적한 한동훈 대표하고 밥 안 먹어. 이렇게 끊어버리면서 네. 추석 밥상에 당신이 잘한 것을 올리려고 하는데 더 큰일 납니다. 저는요. 예. 이번에는 진짜 정권의 위기가 왔다. 오고 있다. 네. 이거 보세요. 국민 생명이 지금도 예.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이 응급실을 못 찾아서 죽어가는데 네. 누가 살인자입니까? 나라가 살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추석 이게 이제 거의 2~3천만이 이동을 해서 네. 북적북적 할 건데 그렇죠. 우리 명절. 대한민국 전체가 응급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 뭐 문제로 응급실 조치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네. 전문의들이 응급실에 근무하면 수가를 250% 예. 주고.
돈으로 의사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그러나 의사가 또 지금 너무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과로 때문에. 힘들죠. 예. 그러니까 내가 수백 번 얘기했지만은 내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네. 의사가 전공의가 전문의가 군의관이 배출되지 않는 해예요. 이게 말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일본 좋아하니까 일본 의사 수입하나?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을 아이고, 일본으로 쫓아가나? 이건 안 돼요. 이번에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국정 브리핑에서 네. 백지화해서 정부와 네. 여야 국회 그리고 의사 등 전문가들이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하자 아하. 그러한 것을 해야지. 예. 한동훈 안 돼. 밥도 안 먹어. 이런 유치원 대통령, 네. 밴댕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이 절대 생명과 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아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앞으로 남아 있는 윤 대통령 임기를 쭉 놓고 봤을 때 어떤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네. 오늘이 말이죠. 예. 그 여권에서 대통령실하고 여권에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보세요. 네.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는데 안 가신다. 그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또 그런 보도가 아침에 하나 네. 떴어요. 저는 100% 간다. 아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역대 연찬회 불쑥불쑥 맞아요. 거기서 갔거든요. 그래야 포토 세레모니도 하고. 존재감이 확인되는 거예요. 음. 왜 가냐 네.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의사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지만은 사사건건이 최상병 특검 등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파가 더 많아요. 한동훈파 친한은 극소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친윤 다수의 국회의원들한테 뭉치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가서 한 말씀 할 것이다. 아.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끝까지 결사대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그렇죠. 백석은 만들어야 뭐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재표결 문제라든지 이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올 거다. 단일대우 유지하기 위해서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정호 네. 핫스팟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어쩐지 한동훈 대표는 덜 익었다. 아 예. 땡감처럼 낙고할 것 같다 하는데 그분의 당대표 재임 한 달을 언론이 국민이 당내에서 네. 얼마나 인색하게 평가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검사만 해봤기 때문에 정치를 몰라요. 그렇죠. 2026년부터 의과대학 모집 그것 좀 연기하자 하는 얘기를 제2인자인 친윤의 책임자인 추경호 예.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하. 제가 복지위에서 예. 법사위에서 복지부 장관한테 의사 정원 문제를 제가 세게 얘기하고 우리 서영교 네. 의원이 세게 하는데도 그 볼때같이 달라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 예. 그러니까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힘을 받죠. 당내 목소리를 정치 초년병이라 모아야 되는데. 내가 하면 된다. 공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아. 당이 갖기에. 예. 그래서 저는 덜 익은 정치도 안 땡감이다. 되네요. 예. 한동훈 대표도 정치를 못 했네요. 그렇죠. 이 태풍에 낙과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 한동훈 대표가 하는 일이 민심이고 그가 말한 대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훈 대표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 되다니 참 민생이 어렵고 이렇게 의료 사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 분노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가 많죠. 그걸 이렇게 못 풀고 있으니 지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뭐 1일에 만난다, 뭐 8일에 만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 만나봤자 무슨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용산 못 넘을 거 아니냐. 그것을 예. 우리 민주당 일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네. 일종의 이재명 한동훈 대표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삿바 싸움이고 공격용이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여기서 풀어가고 해결하는 정치를 기대했지만 네. 안 되니까 안 됐죠. 차선의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하고 그럼 대표회담 하자. 한동훈 대표가 화답했잖아요.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조건 걸다가 또 생중계하자 이런 게 또 양보도 했어요. 네.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민심이고 국민이 바라는 거다. 네.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 대표 회담을 통해서 최상병 특검 풀어내고 지금 국회가 어제 법안 합의 통과했다고 칭찬받는 국회가 대한민국에서 네. 지금 현재 국회밖에 없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서영교 의원. 네. 제가 4년간 국회의원 쉬었잖아요. 네. 그 전전부터 구하라법. 그래서 나는 구하라법이 아니다. 예. 서영교 법이다 했는데 이번에 기어코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서영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나는 야 두드리면 이렇게 정의롭게 하는구나 했는데 이런 법안을 합의 통과했다고. 어제 저녁 뉴스에서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다 칭찬해요. 이게 정상적인데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대표가 해결하고 네. 풀어가는 정치의 길로 가라. 아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꼬이고 싸우자는 이런 대통령은 우리 정치 시장 격리를 시키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해야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뭐 여든 야든 뭐 국회는 뭐 쳐다보지도 말라 뭐 이런 식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개원식에 안 온다는 것 아니에요. 예. 우원식이 우원식 의장이. 개원식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왜? 대통령이 안 온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유가요. 사례가 없는데, 예. 소문으로 들으니까 살인자라고 했다고. 아, 전현희 의원의 이제 발언 예. 그 표현을 또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아. 의장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됐든 개원식에 오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가 또 역사상 가져본 적이 있냐고요. 네. 그 우원식 개원식을 못해. 참 이렇게 국민들의 대표. 그래서 저는 무시하고 대통령 있는 안 오면은 안 오는 대로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식을 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내가 네. 대통령 참석을 위해서 대통령실과 대화를 했고 대통령께도 직접 호소를 했는지 대화를 네.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했지만은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개원식에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나는 국민 앞에 호소하고 개원식 하자. 네. 이런 주의입니다. 아. 이게 도도처처해서 문제라니까. 네. 한 곳이라도 잘 되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 말씀 들어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죠.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계속해서 뭐 마이웨이구나 기대할 게 없구나 이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정의롭게 열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손잡고 협력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윤 대통령 고립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그런 국회 상황과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뒤에 민심이 국민의 목소리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민심이 무섭습니다. 민심은 과학이라니까요. 네.